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용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5 원소와 분자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와 분자의 표현 나와 있는데 일단 원소 기호부터 나와 있어요.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먼저 볼 겁니다. 원소 기호. 원소를 기호로 나타낸 것을 원소 기호라고 하는데 얘가 변해 때 어떻게 변했느냐면요. 중세 연금술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중세 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약간 암호화되어 있어요. 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초생대로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원소의 종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그림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림을 알아볼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원 안에 기호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원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다, 골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실버죠. 그래서 S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원 안에 기호를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것도 좀 복잡하고 번거롭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알파벳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금은 AU, 은은 AG, 뭐 이런 형태의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를 베르셀리우스가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 누가 만들었다고?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만들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자. 어떻게 만들었냐? 나타내는 방법 나와있죠. 방법. 원소 이름 알파벳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첫 글자. 수소, 하이드로젠, H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것들 표시요. 그래서 수소 H 표시하고요. 만약에 첫 글자가 같은 놈이 있어요. 첫 글자가 같은 놈. 어떤 거? 헬리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첫 글자가 H로 똑같죠. 그래서 첫 글자는 그냥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 글자 아무거나 편한 거 따요. 얘는 E 딴 거예요. 중간 글자 따서 소문자로 표시를 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더라 라는 건 알아두면 됩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첫 글자 대문자가 서로 같을 때 중간 글자를 따서 소문자로 표시를 하더라 라는 거 정도 알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내더라. 이렇게 나타낸 원소 기호들을 옆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원소 기호, 주기율표라고 적어놨는데 원소 기호는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진 표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얘네들의 이름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H 수소, H 헤리움, Li 리튬, Be 베릴륨, B 붕소, C 탄소, N 질소, O 산소, F 플루오린, Ne는 네온, Na 나트륨, Mg 마그네슘, Al 알루미늄, Si 규소, Pin S황, Cl 염소, Ar 아론, 칼륨, 칼슘까지 20개예요. 20개. 얘를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 아니죠.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20개는 무조건 순서대로 외우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와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연히 수능 볼 때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나와 있는 원소들은 자주 나오는 원소들은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 Mn 망가니즈라는 거예요. Fe 철, SR 불꽃 반응할 때 봤죠. 스트론튬이라는 거예요. 스트론튬. 얘도 같다 그지? 구리, 청록색. 얘는 은, Ag 앞에서 나왔죠. 여기 Ag. Zn 아연, Au 금, Pd 납, Hg는 순이고요. Ba 바륨.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에 두 개 더 있어요. 그죠? Br 브로민이라는 거고요. I는 아이오딘이라는 것까지 해서 요 정도 한 30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죠? 30개 정도 나오는데 요 정도 알면은 중학교 과정은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알아두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소 기호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분자식에 대해서 나와요. 분자식. 분자식은요, 우리 앞에서 원자랑 분자할 때 분자 봤어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이 모형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요. 식으로. 그래서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원자의 종류 그리고 결합된 원자의 수까지 표시를 합니다.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물 분자를 나타낼 거예요. 물 분자 몇 개, 두 개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분자식 H2O 몇 개? 두 개. 그래서 분자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고요. 앞에 있는 큰 숫자가 분자의 수가 되는 거예요. 분자의 개수 몇 개요?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전체가 분자의 종류가 되는 거죠. 분자의 종류는 뭐라고? H2O다, 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안쪽을 분석을 할 거야. 이제 뜯어낼 거야. 얘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수소 몇 개, 두 개에 산소 한 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 알 수 있어요. 원자 종류 뭐라고? 수소랑 산소다. 그러면 원자의 수는 두 개랑 한 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분자 몇 개에? 하나에. 그래서 전체 원자는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전체 원자 수는 수소 4개에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의 결합비는 몇 개 대 몇 개로 결합한다고? 항상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니까 결합비는 2대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분자식 나타내는 방법, 원자의 종류와 개수 표시하고요. 전체 분자의 수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분자의 개수, 분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전체 원자의 개수까지 알 수 있고요. 원자들이 몇 개씩 결합했는지 결합비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분자 모형과 분자식 나와 있어요. 분자 모형 우리 앞에서 했어요. 수소라고 하는 거는 분자 모형이 이렇게 생겼대. 수소 원자 두 개로. 그럼 분자식은요. 수소 원자, 수소라고 하는 원소 기호 H에 몇 개가 결합되어 있다고? 원자의 수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H2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물 분자는요.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그래서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 H2O. 이산화탄소 분자 모형 이렇게 생겼는데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 원자의 종류는 탄소와 산소고요. 탄소 한 개에 산소 두 개. 이때 1은 생략을 하죠. 1은 생략을 해요. 한 개 있으면 생략합니다. 암모니아 NH3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N1H3인데 1 생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 모형과 분자식까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 분자 모형과 분자식이 있는데 앞에서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잡았죠. 독립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지? 앞에 보면은
분자에서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자는 독립된 형태인데 그러면 독립된 형태가 아닌 것들이 있었잖아. 독립된 형태가 아닌 것들. 어떤 것들? 굴이랑 염화나트륨을 예를 들게요. 분자 모형과 분자식에서 굴이랑 염화나트륨인데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볼 거예요. 굴이랑 염화나트륨은 결론적으로 분자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분자가 아니야.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자인지 분자가 아닌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가장 쉬운 방법이 분자가 아닌 것들은 무조건 금속을 포함해요. 분자가 아닌 것들은 무조건 금속.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자를게요. 이 전체 여기 있는 얘네들이 뭐다? 금속이에요. 금속 원소예요. 수소 빼고요. 금속 원소. 그럼 이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분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굴이 여기 있죠. 나트륨 여기 있죠. 그래서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분자가 아니야.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볼 거예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구리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2개, 3개, 4개, 5개, 6개 계속 연속적으로 결합을 해요. 규칙적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구리가 하나일 때의 성질이랑 구리 2개 결합했을 때 성질이랑 3개 결합했을 때 성질이랑 4개 결합했을 때 성질이랑 전부 다 같대. 그럼 성질이 같으니까 굳이 Cu2, Cu3로 쓸 필요가 없어. 그쵸? 그냥 하나로만 딱 쓰면 돼, 단순하게. 그래서 구리는 뭐로 나타내? 금속으로만 된 이 구리는 원소기호로만 표시를 하면 돼요. 원소기호로만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Cu라고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식도 아니고요. 자,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Na, 나트륨, 그리고 Cl, 염소, 그리고 여기에 염소, 여기에 나트륨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결합을 해 있어. 마찬가지 Na 하나 Cl 하나 NaCl도 염화나트륨의 성질, Na2Cl2도 염화나트륨의 성질, Na3Cl3도 염화나트륨의 성질 모두 다 똑같더라.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쓸 필요 없고 우리 뭐한다? 정수비, 개수비로만 나타내자. 그치? 개수비로만 나타낼 거야. 어떻게? 한 개에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Na 하나에 Cl 하나라고 해서 NaCl로 그냥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학식이 분자식보다 좀 더 큰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원소와 분자의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소 기호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원소는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거 배웠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원소 기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식으로 표시했을 때 분자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분자 모형과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까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수업 원소와 분자의 표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